안녕하세요. H사커입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졌는데요. 유럽 엘리트라는 철천지 성벽 같은 곳에서 주축 선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 선수가 탄생했습니다. 그는 레바 미넨,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최고의 클럽에서 들여왔습니다. 바로 괴물 김민재가 결국 바이에른 뮌헨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19일 한국 표준시에 바이에른은 클럽의 공식 채널을 통해 나폴리에서 뛰고 있던 김민재를 영입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8년까지로 5년입니다. 김민재는 3번 유니폼을 입게 될 것입니다. 라고 밝혔는데요. 김민재는 정우영 슈투트가르트 이후로 바이에른에 입단한 두 번째 한국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적료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약 5천만 유로, 약 710억 원로 추정됩니다. 김민재는 나폴리와 계약할 때 5천만 유로로 매도 해지 조항을 설정했습니다. 최근 나폴리와의 협상으로 인해 이적료가 약간 상승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한국 선수 중 가장 높은 이적료와 아시아 선수 중 가장 높은 이적료라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손흥민이 2015년에 토트넘으로 이동했을 때의 3천만 유로, 약 426억 원가 최고의 한국 선수 기록이었고, 아시아 선수 기록은 쇼야 나카지마가 알도아일에 가입했을 때의 3,500만 유로, 약 497억 원이었습니다. 김민재는 루카 에르난데스 8천만 유로, 약 1,136억 원과 메티스 대 리히트 6,700만 유로, 약 951억 원 이후로 바이에른 역사에서 세 번째로 비싼 선수가 되었습니다. 18일에 김민재는 뮌헨에 도착했습니다. 독일의 빌드는 18일에 바이에른의 훈련장에 온 김민재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김민재는 양복을 입고 훈련장을 둘러봤습니다. 빌드는 바이에른의 세 번째 신입생이 옵니다. 김민재가 뮌헨에 도착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훈련센터에서 CEO 양 크리스찬 드레센과 두 명의 동료와 함께 바이에른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김민재는 2028년까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본 군사 훈련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던 김민재는 에이전트와 함께 17일에 독일로 떠났습니다. 김민재는 프랑크푸르트를 거쳐 뮌헨에 도착했지 바로 뮌헨에 도착하지는 않았습니다. 유럽 이적 시장에서 가장 큰 권위를 가진 페브리시오 로마노도 김민재가 방금 바이에른의 훈련장에 도착했습니다. 김민재는 새로운 바이에른의 선수로 발표될 것입니다. 매도 해지 조항은 10일 전에 발동되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의료 검사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Here we go를 덧붙였습니다. 독일 언론들은 차례대로 김민재의 뮌헨 입단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의 플로리안 플래튼버그는 그의 SNS에서 김민재는 오늘 밤에 팀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그는 이미 뮌헨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100% 확실하지는 않지만 곧 훈련 캠프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플래튼버그는 바이에른에 대한 1등급 기자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스포츠도 김민재가 뮌헨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곧 태겐제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라고 그들은 덧붙였습니다. 태겐제는 남부 독일의 오스트리아 국경에 위치한 알프스 산맥의 마을로 바이에른의 훈련 캠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이에른은 이미 태겐제에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전날에는 바이에른 CEO인 드리센 박사가 라파엘 게레이로 콘라드 라이머 합류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를 통해 김민재의 영입에 대한 사실상의 공식을 전했습니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김민재의 영입에 대해 현지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CEO 드리센은 김민재는 흥미로운 선수이고 물론 저희 팀에 합류하기를 원합니다. 라며 하지만 아직 발표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며칠 안에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선수에 대해 클럽의 고위 관계자가 그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드문 경우입니다. 사실상 영입이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럽 이적 시장에서 가장 높은 신뢰도를 가진 페브리지오 로마노도 18일 한국 표준시에 그의 SNS에서 최근의 소문에도 불구하고 김민재가 바이에른으로 향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계약서와 관련된 문제만 남아있을 뿐 문제는 없습니다. 공식 발표는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프랑스의 풋메르카토는 바이에른의 김민재 영입이 임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몇 주간의 긴 협상 끝에 김민재는 바이에른 유니폼을 입게 될 것입니다. 급여 구매에 대한 합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이제는 이적의 최종 조건에 동의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이제 던딜이며
김민재의 바이에른 이적은 확실하며 이번 주말에 공식 발표가 예상된다. 바이에른에 대한 장애물은 없다. 라고 그들은 덧붙였습니다. 김민재가 이미 바이에른으로 이동이 확정된 것에 대한 여러 circumstantial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나폴리 감독 루디 가르시아는 김민재에게 직접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16일에 로마노는 가르시아 감독의 말을 인용하여 발표했습니다. 감독 가르시아는 우리는 김민재가 떠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슬프지만 나는 우리 모든 선수를 보호하고 싶습니다. 나는 확실히 빅토르 오시멘이 나폴리에 남고 싶어 합니다. 그는 여기에서 행복하고 많은 것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김민재의 이름은 나폴리의 사전 시즌 일정에서도 빠져 있었습니다. 나폴리는 그들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전 시즌 경기에 출전할 26명의 선수 명단을 발표했지만 김민재는 그 중에 없었습니다. 빅토르 오시멘과 휘차 크바라츠엘리아는 나중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토마스 투엘도 김민재의 바이에른 이적에 대해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김민재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선수이며 그의 성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이에른 뮌헨의 잠재력을 가진 선수로서 우리 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투엘 감독의 이런 말은 그의 전략적인 성향을 반영합니다. 그는 항상 팀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이러한 면에서 김민재는 그의 전략에 완벽하게 맞습니다. 김민재의 물리적 강점과 수비적인 재능은 바이에른 뮌헨의 중앙 수비에 강한 경쟁력을 더할 것입니다. 투엘 감독은 또한 우리는 항상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김민재는 그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는 이미 국제적인 경험을 쌓았고 그의 경력이 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민재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이야기는 한 달이 넘었고 클럽은 수비 듀오 라파엘 바란과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사이에서 내구성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게다가 빅터 린델로프와 에릭 베일리는 잦은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김민재 영입은 챔피언 방어를 공고히 하기 위한 해법으로 읽혔습니다. 하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투자 의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인기를 잃은 해리 맥과이어의 해결되지 않은 이탈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인수 문제는 클럽의 주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이에른 뮌헨이 김민재의 영입을 놓고 적극적인 경쟁자로 떠올랐습니다. 김민재가 군사훈련을 시작한 지난 15일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플래튼버그의 보고서와 함께 산티 오너와 로마노와 같은 저명한 기자들이 주축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구자철, 박주호 등 한국 선수들과 이전에 경험이 있는 토마스 투엘은 김민재 영입에 대한 강한 열망을 드러냈습니다. 빌트에 따르면 투엘은 김민재와 직접 영상통화까지 하며 선수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나폴리에서 뛰면서 세리에 A 올해의 수비 수상을 받은 김민재가 6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바이에른이 제시한 조건은 상당히 유리했습니다. 그의 연봉은 세금 후 약 1,000만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이는 소득의 약 45%를 공제하는 독일 세법에 따라 세금 공제 전에 약 1,800만 유로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에이전트 수수료는 1,500만 유로를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5년 계약으로 바이에른은 김민재를 위해 최소 1억 4,700만 유로를 투자할 것입니다. 바이에른은 김민재의 영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4,500만 유로의 이적료로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한 에르난데스의 출국을 주선했습니다. 이 이적료는 김민재 영입에 들어간 금액과 비슷했고 바이에른은 큰 경제적 부담 없이 젊고 재능 있는 선수를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바이에른은 여름 이적 시장에서 수비를 쇄신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이어트 우파메카노와 벤자민 파바르가 중앙에 있었지만 그들의 공연은 완전히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에르난데스는 잦은 부상에 시달려왔습니다. 바이에른은 여전히 주목을 받고 있는 에르난데스와 파바르와 결별하고 새로운 수비수를 영입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김민재가 사진 속으로 들어간 곳입니다. 김민재 영입과 관련한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그에 대한 독일 언론의 관심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것들은 그의 삶과 경력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었고 그가 한 모든 움직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명명 규칙과 관련하여 약간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독일 언론이 그를 김민재라고 부르는 반면 한국에서는 이름 앞에 성이 나옵니다. 정확한 공식 이름은 김민재입니다. 게다가 언론은 한국의 명명 규칙에 대해 자세히 조사했는데 이름은 일반적으로 두 음절로 구성되어 있고
성은 한 음절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이 씨, 박 씨, 최 씨와 함께 전체 성씨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에서 가장 흔한 성씨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김민재의 생년월일이 한국 나이 계산법으로 그를 2살 더 어리다고 생각하게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3일에는 김민재가 인터뷰한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비롯해 김민재의 과거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2012년 U17 대표팀에 합류하기 위해 경남 통영에서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까지 차로 7시간을 달려온 그의 일화가 하나 언급됐습니다. 그들은 또한 카르페 디엠과 꿈을 멈추지 마라, 시간은 너를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와 같은 김민재의 몸에 새겨진 문신을 강조했습니다. 김민재의 활약은 철저한 분석을 받았고 압도적인 찬사를 받았습니다. 키커 잡지는 그를 완벽한 센터백이라고 묘사했고 경기 내에서 여러 번 놀라운 장면을 만드는 그의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1.90m의 그의 키, 체력, 속도, 태클과 공을 가지고 노는 그의 숙련도를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바이에른 뮌헨에 완벽하게 맞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잡지는 또 그가 2022에서 2023 시즌 유럽 5대 리그에서 모든 수비수 중 가장 많은 전진 패스를 기록했다고 언급하며 빌드업 플레이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는 그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 안토니오 르디거를 상대할 때 드리블 돌파를 허용하지 않은 유일한 수비수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무릎 십자인대 파열을 포함한 다양한 부상을 당한 에르난데스에 비해 그의 뛰어난 내구성에 주목했습니다. 스포츠도 에르난데스와 김민재를 비교하며 비슷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들은 김민재가 훨씬 더 나은 수비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바이에른 뮌헨에 합류한 김민재 선수는 FC 바이에른은 모든 축구 선수의 꿈이라며 그의 기대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새로운 출발이라고 말하며 바이에른 뮌헨에서 더욱 성장하고 많은 경기에 참가하고 가능한 많은 트로피를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바이에른 뮌헨이 뛰어난 선수를 성공적으로 영입한 것에 대해 축하드리며 바이에른 뮌헨이 김민재 선수의 합류로 더욱 강력해진 팀을 이끌어낼 것을 기대합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미래 전망은 새롭게 이적한 김민재 선수의 합류와 함께 매우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선수는 그의 이전 클럽인 나폴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그의 성공적인 데뷔 시즌 동안 세리에 A에서 최고의 수비수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는 물론 비록 무리한 골 차이로 우승한 것은 아니었지만 토마스 투엘 감독의 바이에른 뮌헨은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를 우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번 시즌도 도전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선수들에게 더해진 김민재 선수의 영입은 팀의 수비를 크게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선수는 물리적인 능력과 멘탈, 그리고 속도를 바탕으로 새로운 팀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의 입장에서는 바이에른 뮌헨은 모든 축구 선수가 꿈꾸는 팀이며 그는 뮌헨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매우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민재 선수의 영입만이 바이에른 뮌헨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성공은 그들이 팀을 어떻게 관리하고 다가오는 시즌에 어떤 전략을 세우고 선수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특히 어떻게 경기를 대비하는지에 크게 달려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부상이나 다른 예측할 수 없는 요소에 대비해야 합니다. 결국 바이에른 뮌헨의 미래는 희망적입니다. 그들은 충분한 재능과 능력을 가진 선수들을 가지고 있으며 뛰어난 지도력을 가진 감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잘 조화를 이루고 팀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요소들이 잘 작동해야만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바이에른 뮌헨의 미래는 밝으며 축구 팬들은 다가오는 시즌이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다음 목표인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룰 수 있을지 아니면 분데스리가를 다시 한번 우승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